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오랜 세월 우리 사회에 변치 않는 진리처럼 여겨져 왔죠. 하지만 북한 권력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는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한때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북한의 실질적인 2인자로 불렸던 그의 고모부, 장성택. 그는 과연 어떤 이유로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그토록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해야 했을까요? 오늘 저희는 김정은 위원장이 절대적인 권력을 확립하기 위해 감행했던 첫 번째이자 가장 상징적인 피해 숙청 과정을 통해 북한 권력의 잔혹한 본질과 그 속에서 살아남는 법, 그리고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한 인물의 가슴 아픈 운명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2011년 12월, 북한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소식과 함께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었죠. 당시 겨우 28살의 젊은 나이였던 김정은은 준비되지 않은 채로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됩니다. 경험 부족과 미숙한 리더십은 북한 내부의 불안정성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었고요. 이처럼 거대한 권력 공백과 혼란스러운 승계 과정 속에서 한 인물이 김정은 위원장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북한 권력의 새로운 핵심으로 떠오릅니다. 바로 김정일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경희의 남편, 장성택이었습니다. 장성택은 이미 김정일 위원장 시대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핵심 실세로 평가받던 인물이었죠. 그는 김정일 위원장의 마지막 장례식에서 아직 슬픔에 잠겨 불안해 보이던 김정은 위원장 바로 뒤편에 굳건히 자리하며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그가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후견인이자 권력의 공백을 메울 가장 중요한 인물임을 온 세상에 알리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 승계 초기, 그의 부족한 경험을 채워주고 체제를 안정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같은 주요 공식 석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옆에 앉아 있거나 때로는 그를 보좌하며 마치 실질적인 지시를 내리는 듯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었습니다. 어린 지도자가 아직 모든 것을 직접 파악하고 지휘하기 어려웠던 시기, 장성택은 마치 노련한 스승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옆을 지키며 국가 운영의 큰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초기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시찰 현장에서도 장성택은 단순히 동행하는 것을 넘어 마치 자신이 실무적인 지시를 직접 내리는 듯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했죠.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은 당시 북한 내부뿐 아니라 국제사회에까지 김정은 위원장 체제는 장성택을 중심으로 한 집단 지도 체제라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 점고 경험이 부족했기에 당분간은 고모부인 장성택이 실질적인 권력을 나누어 가지며 체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던 겁니다. 장성택은 마치 폭풍 우 속에서 어린 선장을 돕는 노련한 항해사처럼 거친 파도 속에서도 배의 방향을 잡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북한 권력의 불안정한 시작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이처럼 굳건해 보였던 후견인의 그림자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커져만 가면서 미래의 비극을 예고하는 미묘한 균열의 조짐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굳건해 보였던 후견인의 그림자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커져만 가면서 미래의 비극을 예고하는 미묘한 균열의 조짐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지도자의 곁을 지키던 장성택의 모습은 어느새 북한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는 거대한 존재감으로 변모하고 있었죠. 그는 김정은 위원장의 후견인이자 조언자 역할을 넘어 마치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듯 주변에 충성하는 인물들을 심고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김정은의 지시와는 다른 독자적인 노선을 추진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젊은 지도자의 권위를 시험하는 듯한 위험한 행보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장성택은 북한 경제의 특수 구역 개발이나 특정 사업에 깊이 관여하며 막대한 이권을 직접 챙겼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의 독자적인 경제적 영향력은 김정은 위원장이 장악하고자 했던 국가 경제 시스템의 균열을 내는 요소로 작용했죠.
예를 들어 특정 무역회사나 광물자원 거래에서 장성택의 입김이 김정은의 의지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는 듯한 상황들이 포착되곤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력 분배를 넘어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에 도전하는 그림자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마치가 부임한 CEO가 회사의 핵심 부서에서 베테랑 임원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며 사실상 독립적인 조직을 운영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같았겠죠. CEO 입장에서는 언젠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겨질 테니까요. 김정은 위원장은 점차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하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경험은 부족했지만 최고 지도자로서의 절대적인 권위를 확립하려는 열망은 누구보다 뜨거웠을 겁니다. 장성택의 존재는 그런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자 자신의 유일 영도 체제를 완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거대한 그림자였던 거죠. 이 시기부터 북한 내부에서는 장성택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그의 측근들을 하나둘씩 교체하려는 움직임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튼튼한 거미줄처럼 얽혀있던 장성택의 인맥과 세력에 김정은 위원장의 칼날이 서서히 닿기 시작했던 겁니다. 장성택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갈등은 공식 석상에서도 미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함께 참석하는 행사나 회의에서 두 사람의 표정이나 시선 처리에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팽팽한 신경전이 느껴지는 듯했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특정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거나 장성택의 소관 업무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모습들은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관계를 넘어 권력을 다투는 라이벌 관계로 변모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처럼 내부적인 갈등은 북한의 엘리트 계층 사이에서도 불안감과 함께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가라는 깊은 고민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장성택의 영향력이 너무 커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군부나 당의 핵심 인사들 중에는 장성택의 독선적인 행동이나 권력 남용에 대해 불만을 품는 이들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러한 내부의 불만과 우려를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했을 겁니다. 장성택의 죄상을 축적하고 그를 제거할 명분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과정이 이때부터 치밀하게 진행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빙산이 서서히 녹아내리듯 장성택의 권력 기반은 김정은 위원장의 은밀한 압박과 내부의 배신 속에서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거죠.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장성택 숙청의 서막을 알리는 불길한 전조들이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선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냉혹한 의지를 보여주기 시작했고 그 첫 번째이자 가장 상징적인 희생양으로 고모부인 장성택을 지목했던 겁니다. 북한 권력의 잔혹한 본질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오직 절대적인 권력만이 유일한 가치가 되는 현실을 보여줄 충격적인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불안하고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는 결국 피바람을 예고하는 먹구름처럼 북한 상공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 상공을 뒤덮었던 먹구름은 결국 거대한 폭풍으로 터져나왔죠. 김정은 위원장은 더 이상 고모부의 그림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장성택을 향한 숙청의 칼날을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속도와 잔혹함으로 휘둘렀습니다. 마치 벼락이 치듯 장성택의 권력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장성택을 제거할 명분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과정은 치밀하면서도 냉혹했죠. 여기에는 장성택이 자신의 측근들을 요직에 앉히며 세력을 확장하고 마치 왕조라도 꾸리려는 듯한 인상을 주었던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를 공공연히 따르지 않거나 심지어 딴 마음을 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을 겁니다. 그의 독자적인 경제개혁 시도나 대외 활동 역시 김정은의 유일 영도 체제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되었을 가능성이 컸죠. 마치 두 개 작은 균열이 생기면 결국 북 전체가 무너지듯 장성택의 행동 하나하나가 김정은 위원장의 인내심을 시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2013년 12월 북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장에서 연출되었습니다.
회의 도중 한때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가까운 후견인이자 북한의 2인자였던 장성택은 경위들에게 붙들려 강제로 끌려나가는 모욕적인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이 영상은 전 세계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죠. 굳건히 앉아있던 최고 권력자가 마치 죄인처럼 끌려나가는 모습은 북한 내부 엘리트들에게는 물론 이 소식을 접한 전 세계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공포와 경악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숙청을 넘어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어떤 세력도 심지어 혈육이라 할지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하고도 잔혹한 경고를 던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어서 북한 관영 매체들은 장성택을 향한 맹렬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그를 반당 종파 행위자로 규정하며 상상 가능한 온갖 혐의를 덧쓰었습니다. 국가 경제 발전의 걸림돌, 권력의 눈이 멀어 분별력을 잃은 망나니, 인민의 원수와 같은 격렬하고 모욕적인 표현들이 연일 보도되었죠. 마치 오랜 시간 쌓아온 모든 공적이 한순간에 지워지고 오직 최악의 죄인으로서의 낙인만이 선명하게 찍히는 잔혹한 과정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북한 역사에서 지워져야 할 금기어가 되어버린 셈이죠. 그의 측근들은 말할 것도 없었죠. 장성택을 따르던 수많은 간부들 역시 대대적인 숙청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는 처형당하고 일부는 강제 해임되거나 외지로 추방되며 그야말로 피바람이 북한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모래성처럼 장성택과 그의 세력은 흔적도 없이 무참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로써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권력 기반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요소를 뿌리 뽑으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뒤 전 세계를 다시 한번 경악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성택이 특별군사재판을 통해 사형을 선고받고 즉시 처형되었다는 발표였습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죄를 낱낱이 파헤친 뒤 전격적으로 처형하는 이 잔혹하고 신속한 과정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절대 권력을 확립하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것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섬뜩한 사건이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상식이 북한 최고 권력층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장성택의 비극적인 죽음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증명해 보였던 겁니다. 이 사건은 북한 내부 엘리트들에게는 깊은 공포를 심어주었고 국제사회에는 김정은 체제의 잔혹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잊을 수 없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북한 권력의 민낯이 여과 없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장성택의 비극적인 최후는 단순히 한 사람의 몰락을 넘어 북한 최고 권력의 지형도를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으로 북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보편적인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냉혹한 현실이 여과 없이 드러났던 셈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이 숙청을 통해 자신의 권력 기반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요소를 뿌리 뽑으려는 확고한 의지를 만천하에 과시했던 겁니다. 이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권력을 향한 첫 번째이자 가장 상징적인 피해 숙청이었고 북한 내부 엘리트들에게는 깊은 공포를 심어주었으며 국제사회에는 김정은 체제의 예측 불가능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잊을 수 없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숙청의 칼날은 장성택 한 사람에게만 향하지 않았고 그의 주변에 있던 수많은 측근들과 잔존 세력들에게도 무자비하게 드리워졌습니다. 핵심 요직에 있던 인사들은 하루아침에 강제 해임되거나 혹독한 사상 검증을 거쳐 외딴 지역으로 추방당하는 비극적인 운명에 직면해야 했죠. 마치 거대한 숲에서 뿌리 깊은 나무를 송두리째 뽑아내듯 장성택과 연결된 모든 뿌리들이 철저하게 제거되었는데요. 이는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닌 김정은 위원장이 구축하려는 유일 영도 체제의 완성을 위한 치밀하고도 잔혹한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성택의 빈자리는 곧 김정은 위원장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인물들로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군부대나 당 간부들을 시찰하는 그의 모습에서는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어떠한 도전도 용납하지 않을 듯한 흔들림 없는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과거 장성택의 영향력이 강했던 경제 분야나 대외 관계에서도 새로운 인물들이 전면에 나서며
모든 정책 결정이 오직 최고 지도자의 의지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했습니다. 거리의 선전물에서조차 장성택의 흔적은 말끔히 지워지고 오직 김정은 위원장을 찬양하는 구호와 이미지로만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숙청 과정은 북한 엘리트층의 깊고도 지울 수 없는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최고 지도자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마치 얼어붙은 호수 위를 걷는 듯한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모든 간부들은 오직 김정은 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자신의 안위와 가족의 생존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러한 공포 정치는 북한 권력 구조의 핵심적인 작동 방식으로 견고하게 자리 잡았고 체제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끊임없이 이어지는 숙청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었죠. 결론적으로 장성택 숙청은 김정은 시대 북한 권력의 본질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혈육조차 용납하지 않는 냉혹함 속에서 오직 최고 지도자의 절대적인 권위만이 허용되는 곳. 그것이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추구하고 완성해낸 북한의 진짜 모습이었던 거죠. 이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비극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까지 북한 체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북한 최고 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진 가장 충격적인 비극을 통해 한 사람의 절대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이 희생될 수 있는 북한 체제의 민낯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장성택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김정은 시대 북한 권력의 방향을 결정지은 상징적인 사건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북한 권력의 은밀한 다툼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김정은 체제 하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권력 다툼이나 북한 내부 변화와 관련된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